안녕. 자, 이제 조직론에서 마지막 우리 전체 수준의 조직 관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조직 관리, 조직 속에 있는 조직인들에 대한 목표 달성의 순기능적 행동 또는 협동적 행동을 유도하는 일련의 과정을 조직 관리라고 얘기했죠. 조직 관리는 개인 차원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기부여죠. 동기부여를 통해서 직무만족, 조직몰입, 직무몰입을 유도해내는, 최근에는 조직시민행동 등등 다양한 개인 차원에서 조직론에서 중요한 변수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집단 차원에서는, 집단 수준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면 갈등이 발생하고요. 리더십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해야 됩니다. 리더십은 권력이 아니라 정당성 있는 권력, 이른바 권위, 권한에 기초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집단이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전달의 원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조직 전체 차원, 전체 수준에서 조직 관리는 조직 문화, 조직이 업무를 처리하는 우리 과정 또는 기술이라고 얘기하고요. 사람은 가치관이나 태도에 대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조직 전체 차원의 관리 방식에서는 문화를 바꾸고 업무 과정과 기술. 옛날에는 종이로 업무를 처리했는데 이제 PC를 이용한다. 이것은 조직 전체 차원에서의 변화이면서도 한편으로 과정과 기술이 변하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바뀌는 것은 가치관이나 태도 또는 인식. 자, 조직 속에 있는 조직인들의 가치관이나 태도를 바꿔주는 것이 조직 개발, OD라 그러는데요. Organizational 조직 Development. 그래서 줄여서 이것을 OD, 조직 개발, 요 개발, 이중모험 개발도 맞고요. 조직 발전, 조직 개발, 여러 가지 용어로 다 사용합니다. 근데 OD라고 했을 때는 우리 일반적으로 조직을 개발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관이나 태도, 행태를 바꿔주는 것. 다시 사람의 가치관이나 태도, 행태를 바꿔주는 것이 조직 개발입니다. 그죠? 그래서 OD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직을 발전시키자, 조직 발전, 그죠? 여러 용어를 사용하는데 OD라고 쓰는 순간은 조직을 발전시킬 때 우리 문화, 과정기술, 사람 여러 가지 상식적 용어에서 쓸 수 있지만 학문적 용어로서 OD는 가치관이나 태도를 바꿔주는 것, 가치관이나 태도를 바꿔주는 거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OD의 방법론이 바로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는 감수성. 우리 감수성이 예민하다 이런 표현 쓰죠. 그죠? 감수성. 그래서 외부 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죠? 그래서 인위적이고 비정형적인 상황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접촉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방법이죠. 우리가 이제 멤버십 트레인,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대학생들이 MT를 많이 가지고 그죠? 멤버십 트레이닝 또는 워크숍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감수성 훈련이죠. 상관과 부하가 조직 속에서 서로 매일매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이 이제 감정의 골이 있겠죠. 그죠? 예를 들면 야유회를 간다. 야유회를 간다는 것은 근무 상황을 떠나는 거죠. 그죠? 거기서 뭐 A조, B조 여러 가지 다양하게 조를 짜고, 그죠?
뭐 밥도 먹고 뭐 체육대회도 하고 뭐 이러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일련의 과정을 감수성. 아마 갔다 오면 기존에 봤던 사람들이 새롭게 보일 수도 있죠. 그죠? 아마 이런 야유회나 이런 산악 등산 이런 거 한번 갔다 오면 조직 속에서 의사소통도 증가하고 조직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죠. 그죠? 자, 관리망 훈련입니다. 블레이크와 모턴이 개발한 거 아시죠? 그죠? 블레이크와 모턴이 개발한 거. 그래서 우리가 생산에 대한 관심과 인간에 대한 관심으로 해서 가장 바람직한 9.9형 팀, 그죠? 단합형이라고 그랬죠. 그죠? 팀형. 그래서 블레이크와 모턴이 개발한 관리망에서 가장 효과적인 관리 방식을 연구하는 거죠. 훈련시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진단이 여기다. 이렇게 가기 위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주고 업무 처리 방식을 바꿔주는 가장 장기적이고 이제 한 3년에서 5년 가장 장기간에 걸쳐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팀빌딩. 자, 팀빌딩은 우리가 팀을 결성해서 서로 협동관계를 유지하면서 구성원들의 협력 등노력을 제기한다. 우리가 야유회 가서는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사실 그냥 자연스럽게 접촉하기 위해서 그냥 노는데요. 팀빌딩은 예를 들면 연수원에 갔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조직의 홍보 방안을 5명씩 1조 한 조가 돼서 그래서 이제 홍보 방안이나 또는 CF를 찍으면서 이렇게 막 역할 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죠. 그죠? 됐습니다. 이런 방식이죠. 그래서 만약에 5명씩 한 조가 돼서 50명이 갔으면 그렇죠? 이렇게 한 조라는 팀을 만들어서 서로 5명이서 서로 막 의견을 교환하면서 서로에 대한 협력도 노력도 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나와서 막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구성원들이 서로 막 즐겁게 지내는 그런 방식, 바로 이른바 팀빌딩이죠. 감수성 훈련하고 팀빌딩이 비슷한데요. 감수성 훈련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죠? 특별한 과제를 주지 않죠, 그죠? 자연스럽게 접촉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팀빌딩은 팀을 만든다는 거죠. 과제를 수행하면서 서로를 알아나가는 과정이고요. 과정 상담은 외부 전문가 중요합니다, 그죠? 외부 전문가, 그죠? 우리 정신건강과 교수님이 그렇죠? 우리 팀장이라든지 팀장 사이에 서로 갈등이 있을 때 그렇죠? 정신건강과나 또는 심리상담 전문가를 동원해서 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죠? 됐습니다. 개입 전략은 갈등을 직접 공개함으로써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목표 관리가 있습니다. 그죠? 목표 관리는 이 오브젝티브가 있습니다. 오브젝티브. 구체적이고 계량적인. 이걸 가측적이라, 측정 가능하다, 가측적인 것. 부하의 참여. 과거에는 예를 들면 영업소장님이 직원한테 한 달에 10개 판매해. 이렇게 얘기하면 직원 코로나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도 야, 위에서 할당이 내려왔으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러면서 상명하복식으로 관리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제 직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영 소장님이 너무 힘드나? 그럼 한 8개 할까? 아니,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서로 부하의 참여와 상관의 협의를 통해서 가측적인 거, 그래 한 5개 하자. 그러면 이제 영업소장님은 매일매일 몇 개 판매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5개라는 오브젝트는 초상적이고 질적인 것을 말하고요. 오브젝티브는 가측적이고 계량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죠? 오브젝티브. 가측적이고 계량적인 거. 5개. 그럼 5개를 설정했으니까 한 달 뒤에 5개를 달성했는지만 보면 되죠. 매일매일 지시, 보고, 감독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단기적이죠. 한 달 결과. 맞죠? 이렇게 5개.
양적이다, 계량적이다 됐죠. 상향적이죠, 그죠? 상향적. 부하가 의견을 제시하면 상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으로서 관리한다는 거죠. 정적인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시간 연구, 동작 연구를 통해서 상명하복식으로 관리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부하의 참여와 상관의 대화를 통해서 계량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이제 매일매일 지시 보고 감독하는 일이 필요 없어진다. 그래서 목표 관리, 그죠? 매니지먼트, 지시, 명령, 통제라는 매니지먼트는 뭐에 의해서 가측적이고 계량적인, 게다가 부하의 참여와 대화를 통해서 설정한 가측적이고 계량적인 목표가 매니지먼트를 수행한다는 거죠. 상관의 지시 보고 감독이 아니라. 그래서 목표 관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OD는 가치관이나 태도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목표 달성이라는 계량적인 것보다는 어떤 변화를 중요시한다. 행태과, 그죠? 인간의 외면적으로 보이는 행동, 즉 행태를 변화시키려는 쪽이라면 여기는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에 관심이 있죠. 여기는 하향적입니다. 최고관리자가 주도한다는 거죠. 최고관리자가. 그래서 외부 전문가, OD, 과정상담 같은 경우 외부 전문가가 개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감수성 훈련, 과정상담, 태도조사 됐습니다. 여기 이제 계량화, 텐저블, 가측적 이런 거죠. 텐저블이라는 것이 가측적이죠. 측정 가능한 것을 말하는 거고, 여기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을 대하는 뭐 인식이라든지 가치관을 바꿔주고 사람의 감수성을 높여주는 것은 눈으로 잘 안 보이죠, 그죠? 이쪽은 질적이다, 이쪽은 양적이다. 역시 사람은 개선하고 당근과 채찍이 아니라 사람을 발전시킬 수 있고 사람이 능동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Y론이다. 그죠? 팀워크를 강조하고 평가 한류를 강조하고 조직 변화를 추구하고 최고관리청이 이해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하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한다면 여기서는 시도할 때는 하향적이라는 거죠. 자, TQM, MBO가 있습니다. MBO는 다시 부하 참여, 상관 협의, 가측적인 거, 자율적 재량을 보유하고 결과에 대해서 보상합니다. 주로 이제 상관과 부하라는 관점에서 대내적이고 계량적이고 유형적이다. 그래서 폐쇄 체제를 가정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서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제조 부서가 있고 자재 부서가 있고 판매 부서가 있다. 그러면 MBO는 판매에서 판매 과장님하고 직원들 사이에 여기서 발생하는 판매를 몇 개 해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폐쇄체제다. 양적이다. 결과를 강조하고 사후적인, 맞죠? 그래서 자율적으로 집행한 다음에 한 달에 몇 개 팔았는지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자, 그러나 TQM은 토탈. 자, 토탈이라는 말 속에 조직 전체의 관점이죠. 퀄리티, 품질. 품질이라는 것이 생산량이 아니죠.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매니지먼트, 끊임없는 관리. 전 직원들, 맞죠? 토탈. 전 직원들의 참여. 수평적인 의사전달을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퀄리티, 품질을 달성하려고 한다는 거죠. 품질을 달성하려고 한다는 거죠. 일단은 고객이 원하는 품질이 무엇인가라는 관점을 가지니까 대내지향적이 아니라 대외지향적이고 그럼으로써 개방체제가 되겠죠. 자,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제조, 자재, 판매라는 기능구조 하에서 각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 서로가 업무가 매끄럽게 되기 위해서 제조부서에 한 사람, 자재부서에 한 사람, 판매부서에 한 사람 이렇게 해서 3명이
퀄리티 서클, 품질 개선 팀을 만듭니다. 그래서 서로가 평소에 서로 다른 과에 불만이 있던 내용들을 쭉 얘기하면서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개선해보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서로 결론을 전달해주면 다시 서로 업무를 처리하면 매끄럽고 아주 완결적인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죠. 또 다음 해는 또 다른 직원들을 또 품질 개선팀, 퀄리티 서클에 참여시켜서 서로 고객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하위 단위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합의를 봐서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또 그 다음 달에도 또 다른 사람들 오고 계속 이렇게 고객들이 원하는 품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이 끝나고 나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업무를 하기 전에 서로 품질 개선을 위해서 부서 간에 어떤 협력을 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토론한다는 거죠. 일단은 전 직원들 맞죠? 여기 있는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다 오니까 전체적인 관점이고, 여기 오는 사람들은 수평적으로 의사 전달을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품질 만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거죠. 품질이라는 것은 양이 아니라 질적인 개선을 강조한다. 양이 아니라 여기는 양이라면 여기는 질적인 측면, 결과를 중시한다면 여기는 그렇죠. 수평적인 의사 전달의 과정을 강조하죠. 자, 일이 끝나고 나서 계량적인 목표를 달성했는데 관심을 가진다면 여기는 사전적 예방에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상관과 부하라는 측면에서는 개인의 목표 설정에 관심을 가진다면 여기는 조직 전체의 변화를 강조한다는 거죠. 됐습니다. 여기는 개별적인, 맞죠? 개인이니까 개별적인 성과급. 상대적으로 여기는 팀 성과급을 강조하지만 개별 성과급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둘 다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 팀워크, 협력,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관리, 즉 Y 이론 등을 가정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OD하고 MBO를 가끔 비교하거나 많이 나오는 거는 MBO하고 TQM을 비교합니다. 결과, 양, 과정, 질적인 측면, 사후적이다, 여기는 사전적이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최근에는 변화 관리입니다. 존 코트라는 하버드대 경영학과 교수는 성공적인 변화 관리를 수행한 기업들, 조직들을 약 300개를 조사한 다음, 이 성공적인 변화 관리에 이끈 이 조직들이 공통적으로 8단계, 8단계를 잘 거쳤다. 위추비 창전, 임단 후재. 자, 위기 인식하고 거의 50% 정도가 1단계에서 실패한다고 얘기합니다. 변화 추진팀, 위추, 비전을 창조하고 비전을 전달해라. 의사소통을 통해서 비전을 전달해라. 위추, 위기추, 비창전. empowerment, 권한을 부여하고 단기 성과를 창출한 다음 후속 조치를 하고 변화를 제도해라. 그렇죠? 그래서 위, 추, 비, 창, 전, 임, 단, 후, 제 이렇게 해서 이거는 그냥 순서를 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한 번 정도 시험에 나왔는데 자주 놓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략 관리. 전략이란 말은 항상 이제
SWOT다. 다시 뭐라고요? 전략적 사고를 한다는 것은 나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환경이 주는 위기와 기회를 분석한다는 것이죠. 다시 전략적이란 말은 강점과 약점, 위기와 기회를 분석한다는 거죠. 환경은 우리에게 기회와 위기업을 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강점과 약점이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죠? 됐습니다. SO 전략은 우리 가장 공격적인 전략이죠. 그죠? 환경의 기회와 우리의 강점을 결합시키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이 되니까 한국이 컨텐츠 강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징어 게임 같은 것들은 미나리 또는 기생충 같은 것은 전형적인 SO 전략의 결합이죠. 그죠? 자, 요거는 가장 수비적 전략이죠. 환경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약점을 보완하는 전략이죠.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그렇죠? 뭐 토익 점수를 딴다든지 해외에 연수를 간다든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전형적인 WT 전략이죠. 왜냐하면 최근에 우수한 인재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내가 뭐 학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딸린다. 그럴 땐 내가 그것을 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한다든지 자격증을 딴다든지 토익 토플을 한다든지 해외 연수를 가는 것이 전형적인 WT 전략이죠. WO 전략은 아시겠죠?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환경의 기회를 이용하는 것이고 SW 전략은 우리의 강점을 통해서 환경의 위협을 극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방부가 아니라 포방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차가 많죠. 그죠? 근데 북한의 위협은 우리가 이렇게 강한 군사력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 SW 전략이죠. 그죠? 그냥 직관적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그죠? SWOT 분석 잊지 마시고 SWOT 분석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통해서 조직에 나가야 될 비전을 창출하고 장기적 관점 맞죠? SWOT 분석 장기적 관점 전략 수립과 실행을 가능합니다. 전략은 방금 봤고요. 자, 미션은 정당화의 근거. 정당화의 근거. 우리 조직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직관적으로 경찰, 국민 안전 국가를 위해서 우리 경찰이 군인대가 또는 국방부가 존재하는 거죠. 다시 국민안전국가라는 것은 국방부가 경찰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 정당화의 근거죠. 국민안전국가를 위해서 선진 경찰이 되겠다. 선진 국방이 되겠다. 또는 요즘 식으로 하면 스마트 국방부가 되겠다는 것은 이 스마트 국방부는 우리 국민안전이라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조직에 나가야 될 장기적 방향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은 조직의 장기적 방향이죠. 언어로 그린 그림, 조직, 하여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조직에 대한 미래 이미지. 미션은 우리 조직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 우리 조직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전략은 이제 환경과의 상호작용 계획인데, 그러면 우리가 국방부가 스마트 전략,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환경은 경쟁자라고 가정했을 때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서 저비용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고요. 차별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죠. 경쟁자를 이기는 방법을 전략이라고 합니다. 핵심 가치, 행동의 원칙이죠. 행동의 원칙.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SWOT 미비전,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거 SWOT 미비전, 그죠? SWOT 분석을 통해서 미션, 비전, 전략. 여러분 항상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경쟁력 있는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SWOT 미비전을 항상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SWOT.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미션은 조직이 내가 이 사회에 왜 필요한지 정당화의 근거. 비전은 조직이 나가야 될 장기적 방향. 전략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죠. 자,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과정에서 지켜야 될 행동의 원칙을 핵심 가치라고 합니다. SWOT 미비전. 꼭 기억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SWOT 미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조직 진단, 다이그노스, 그죠? 건강검진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조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변화죠. 자, 외부 진단은 당연히 외부 환경에 대한 진단이죠. 그죠? 일반 환경, 분야별 환경, 과학 환경. 내부 진단은 종합적으로 보면 기능 진단, 구조 진단, 인력 진단, 재정 진단, 과정 진단, 문화 진단이 있고요. 부분별은 이렇게 각 진단별로 시행되는 것이죠.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 분석을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기능 진단, 구조 진단, 인력 진단, 업무, 과정 진단, 문화 진단이 있는데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관리 진단은 없습니다. 그죠? 관리 진단은 없습니다. 그죠? 기능 진단, 구조 진단, 인력 진단, 업무 과정 진단, 문화 진단은 있는데 관리 진단은 없다는 거 기억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레이너라는 학자는 행정학과 좀 관련이 없긴 한데 왜냐하면 행정학은 조직이 한번 만들어지면 쉽게 없어지지 않죠. 근데 그레이너는 조직 성장 과정에서 각각 위기가 있고요.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연구했죠. 자, 조직이 먼저 만들어진 단계에는 소규모 신생 조직이기 때문에 끈끈한 인간관계. 그래서 리더십이 없는 경우에는 규칙도 없었잖아요. 그죠? 신생 조직은. 조직이 붕괴돼 버린다. 그래서 이제 리더가 일일이 지시를 하기 시작하면 지시의 단계 옵니다. 그러면 규율이나 규칙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자율성의 위기가 옵니다. 그럼 이제 자유를 부여하기 위해서 위임을 하게 되면 위임의 단계가 오죠. 부하직원들이 권한 이임을 하게 되면 조정 통제가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조정을 하게 되면 이른바 조정의 단계가 오게 되고 조정을 하다 보면 절차와 과정을 강조할 수밖에 없으니까 레더테이프, 형식주의가 발생하고 그럼 혁신을 위해서 협력을 유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탈진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창립, 지자, 자, 위통, 조례, 협탈. 저는 이런 게 그냥 객관식 특성상 그냥 외워버렸는데 그죠? 한 문제 놓고 안 놓고 있습니다. 그냥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냥 한번 외웠으니까 창리, 지자, 위통, 조례, 협탈. 자, 여기까지가 관리 과정. 그죠? 관리 과정에 대한 것이죠. 조직 전체 차원에서 약간 호강기가 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전체 차원에서 사람의 가치관이나 태도, 인식을 바꿔주는 것이 OD라고 그랬고요. 관리 방식. 그래서
테일러의 상명하복식 관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OD, 그 다음에 MBO, TQM, 스왑 리비전, 전략관리, 변화관리, 조직진단,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관리 방식이나 관리 기술에 하는 것이고, 이제 조직 문화, 조직 전체 차원에서 변화 또는 조직 전체 차원에서 관리 방식, 사람의 가치관, 태도, 관리 방식이나 관리 기술을 바꿔주는 것, 조직 문화를 바꿔주는 것. 우리 이제 조직 문화를 바꿔주는 단계 하고 있습니다. 조직 문화는 조직인들의 어떤 인식이나 외부로 드러나는 행동을 얘기하죠. 그죠? 조직 문화는 조직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인식이나 외부로 드러나는 행동이죠. 규철, 가행. 보통 규철, 가치관은 주로 이제 내면적인 거죠. 그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태의 규칙성은 외면적인 거죠. 해병대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해병대 하면 팔광목, 해병대 박수, 이런 것들은 행태의 규칙성이죠. 뭐 언어라든지 또는 행동들,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나 행동들. 규범, 조직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약속, 룰, 일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뭐 이런 거. 철학은 조직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이죠. 조직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배적 가치관, 우리 구성원들에 대해서 믿고 있는 것들, 너무 이기적이야, 서로 믿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배적 가치관. 규범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비공식적 룰이고요. 철학은 조직이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신념, 지침을 말하죠. 조직 문화에 대한 첫 번째 연구는, 자, 국방부의 여가부의 여성 군가산점을 반대하는 여성이 들어왔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된다고 내면 생각하고 있는 신입 공무원이 들어왔다. 자, 그렇다면 기존 조직의 지배적 문화와 새로 들어온 이 신참자는 조직 문화를 배우는 이른바 제4회와 2차 사회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네 가지의 형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동화, 말이 필요 없죠. 아유, 뭐 군가산점 찬성해야죠. 아유, 여성이 최고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예 조직의 자신의 가치관을 일치시키는 방식이 있고요. 격리는 왜 격리되겠어요? 당연히 신참자가 조직 문화에 반감을 가지면 조직 구성원들도 되게 불편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신참자와 조직이 서로 격리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뭐 지방의 한직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에 서로 협조가 필요 없는 부서로 발령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겠죠. 그죠? 격리. 탈문화는 이렇게 들어오는 신참 직원들이 많아서 기존의 조직 문화도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신참자들도 자신의 조직의 자치관 문화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조직 문화나 신참자가 서로 영향력을 상실하는 이 경우에는 이제 문화적 정체성이 모호해지죠. 가장 바람직한 것은 다문화죠. 신참자도 기존의 조직 문화에 좀 배우고 기존 조직 문화도 신참자들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그래서 문화의 신참자와 조직이 서로 문화의 장점을 배우고 서로 흡수하려고 하는 거죠. 가장 바람직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세포드라는 학자는 조직 문화에 관한 접근법을 이렇게 문화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죠? 조직 효과성, 목표 달성에 어떤 조직 문화, 예를 들면 군대에서는 아무래도 상명하복의 권위주의가 조직 문화가 효과적이겠죠. 뭐 여성가족부에서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조직 목표 달성에 효과적이겠죠.
이런 연구를 특성론이죠. 문화의 어떤 특성이 조직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지. 문화 강도, 스트롱 컬처죠. 구성원들이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문화의 강도가 높죠. 서로 구성원들의 일체감이나 단일화가 잘 돼 있죠. 그래서 강한 조직 문화는 비전을 공유하거나 조직 문화에 관한 정체성이 상당히 높은 문화죠. 상황론, 뭐 잘 아시죠?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조직 문화가 정합한지 됐습니다. 문화 유형론이 있습니다. 자, 문화 유형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쟁 가치 접근이죠. 경쟁 가치 접근. 아주 중요한 논입니다. 그죠? 내외 연통. 요렇게, 잠깐만요. 저는 이렇게 이제 표로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이 워드로 만들 때는 좀 어렵더라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쪽. 내부를 중시할 수도 있고, 내부를 중시한다는 것은 조직 속에 있는 사람을 중시하는 거고, 외부를 중시할 수 있습니다. 외부를 중시한다는 말은 조직 자체의 생존을 강조하는 것이죠. 유연성을 강조할 수도 있고 통제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단어가 반대죠. 내부의 반대는 외부, 유연의 반대는 통제. 경쟁 가치, 그죠? 경쟁적이죠. 바람직한 것들이 서로 경쟁적이다. 그래서 인내합, 개방체제, 인간관계, 내부 과정, 합리적 목표. 자, 이것은 조직 효과성 모델이고요. 이제 킹과 킴벌리 조직 효과성. 여기는 킹과 로버는 조직 효과성이고 킹과 킴벌리는 조직 문화를 경쟁 가치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킹과 킴벌리는 그래서 혁집위합입니다. 혁집위합. 개방체제에 적합한 문화는 혁신문화고 인간관계에서 적합한 문화는 집단문화, 내부 과정에서 적합한 문화는 위계문화, 합리적 목표에서는 합리문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외우시면 시험 잘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내부, 외부, 내외 연통, 개인 내합, 혁집 위합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되겠어요.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이 내용까지도 시험 나옵니다. 그죠? 집단문화, 우리 집단 공동체 형성 단계에서 나타나는 거죠. 인간관계 모형에서 강조하죠. 인간적이죠. 가족적이고 리더십은 후원적이고 촉진적이다. 중성심, 팀워크, 사기, 응집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혁신문화는 개방체제에서 강조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유연이지만 여기는 내부, 여기는 외부의 유연성을 강조하죠. 진취적 모험적 혁신가, 혁신개발, 역동적 시행착오, 혁신과 독창성. 위계문화는 내부의 통제죠. 그래서 절차와 규칙, 안정성. 합리문화, 우리 사명문화라고 하기도 합니다. 통제에 강조하지만 외부죠. 외부라는 것은 생산성, 성과, 업적 등을 강조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조직 전체 차원의 관리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공공조직의 특수 형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